만나면 좋은 친구 MBC 1945년 일본의 패전. 그 후 80년, 일본은 미래를 위한 변화를 거듭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과거를 주목하며 다른 속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겁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한강 작가는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야학교사의 이 말이 자신의 소설을 바꿨다고 노벨 문학상 수상 강연에서 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그 이후 일본은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스스로를 찌르는 그 양심을 예리하게 벼르고 일본 땅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25년 6월 도쿄의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 앞. 일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조선인 강제징용 항의 집회에서 야노 히데키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日本社会が変わればいいですけど、それよりも何よりも私たちでは三菱重工が変わる、あるいは日本製鉄が変わるという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戦時中のやはり強制動員というのは重大な人権侵害ですよ。 1939년 국민징용령이 내려지며 법적으로 조선인에 대한 강제 동원이 시작됐습니다.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지옥 같은 현장에서 조선인들은 병 들고 망가졌습니다. 일하지 못하면 살아있을 이유조차 없다는 듯이 버려지듯 죽어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조선인은 인간이 아닌 소모품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반세기. 1995년 일제 강제동원의 고통을 가슴에 묻어왔던 이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향해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한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유무상 5억 달러의 경제 원조를 받았습니다. 이 협정을 이유로 일본 정부는 면죄부를 주장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법정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その時に被害者が来られて、日本に来られて、ほとんど徴用工ご本人じゃなかったんですよ。もう亡くなったんですよね。でも自分の父親がどこに連れて行かれて、どんなふうに死んだのか、生きてるのかも知らない人がほとんどだったんですよ。あるいはですね、生きてるかどうかも分かんないから戸籍も整理できないし、結局墓も作れなかったし、だから財産の整理もできなかったと。 미약했지만 끊이지 않았던 피해자들의 처절한 외침은 평범한 일본의 공무원이었던 야노 히데키 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네, 야노 히데키 상께서는 일본 전범 기업들의 아주 단호하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요. 앞으로 좀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하고 계신지요? 私はですね、実はこういう強制動員の被害者の支援を1995年から始めました。ですからちょうど30年なんです今年で。でなぜこんなに長く続けている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要するに答えは簡単で問題が解決しないからなんです。 그렇게 시작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3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복 80년, 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서 일본 안팎으로 이렇게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가끔 또 생각해 보시기도 하시는지요? そうですね。 30年もやっていますから、私も年を取りました。私はやはり被害者がまだ存命の方、生きている被害者もおられますから、どうしてもその人たちの範を解く、無念を晴らすというためにはですね、この問題、日本政府なりあるいは戦犯企業、強制動員企業にですね、一言でも被害者に対して謝罪する、そして償いの気持ちをきちんと表してもらうということが
なければ終われませんね。 지난 그 30여 년간 어떻게 보면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해서 일본에서 가장 오랫동안 열심히 활동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일본의 어떤 식민지 지배, 그 전쟁 책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양심적으로 노력하신 일본의 활동가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평범한 일본인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가정집에서 작은 식당을 연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福岡市の中心街の天神でレストランをやってて、従業員も使って結構繁盛店だったんですが、弁護士から裁判支援をしてくれと言われた時に、その時にこの裁判支援をやったらここでの仕事はできなくなるなとは危惧して、それでもやらざるを得ないなと思って覚悟してやりまして、それは50歳の時です。 일본 외무성 출신의 관료였던 50의 남편 하나후사 도시오 씨는 어느새 80대가 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를 청구하는 소송을 도왔던 이 부부는 지난 30여 년 동안 일본에서 이 재판을 지원했고 관부재판이라는 책을 통해 그 과정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관부재판은 일본군이 강제동원한 위안부에 대한 공식 사죄 등을 요구한 청구 소송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관부재판을 함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위안부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外国の戦争被害者が目の前に現れるって、そこからやっぱりそれまでは抽象的な戦争責任、戦後責任だったんですけど、目の前に被害者が現れて出会うことでやっぱり具体的になりました。時代と出会いです。 일본을 상대로 한 법적 싸움은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1998년 일본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위안부 3명에게 각각 30만 엔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2001년 2심과 2003년 3심 최고재판소는 모두 피해자들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는 최종 패소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위안부 할머니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후사 부부가 그 곁을 지켰습니다. 裁判をやる中で過去の受けた辛い思いを全部吐き出して日本政府を抗議して、でちゃんとした謝罪と賠償してくるというふうに原告たちが裁判を通してそういう活動をやっていく中で、原告はやっぱりね本当に変わっていくんですよね。誇りに満ちた顔になっていく。いやそれが、見ていてすごい嬉しかったですね。裁判には勝てなかったけど、彼女たちは裁判をやることを通してそれは無駄ではなかったなと。 투쟁과도 같았고 80년을 이어온 전쟁과도 같은 시간에 하나후사 부부는 큰 위안이고 빛이 아니었을까요? 희망만 가득할 줄 알았던 광복 80년. 하지만 피해자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책임을 끝내버린 한일협정 6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외면하지 않은 양심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約束は果たされてないんですよ、はっきり言って。だから私は反日だとか売国奴だとか言われても僕の原点ベースから見たらを考えればですね、やめるわけにはいかないということでずっと続けています。そういう状況だからこそ、歴史の真実というのを、私は歴史学者ですので、地道に粘り強く追求し続けていくっていうことが必要だと思うんですね。
過去の克服ですね、歴史の真実っていうのをやっぱり追求し続けていく。でそれに基づいて、責任に応答したり、それから謝罪をしたり、賠償したり、そういう努力を、絶えず粘り強く、続けていくということがとても大切だと思っています。 양심은 때로 어둠을 밝히는 강한 빛이 됩니다. 눈을 감지 않은 이들의 양심이 어두웠던 역사의 단면을 밝히고 많은 이들이 외면했던 진실을 우리 앞에 비춰주었습니다. 인간이기에 마땅히 지켜져야 할 존엄과 가치, 그 단순하고도 분명한 진리에 대한 공감이 어둠을 밝히는 빛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을 찾아서 자신이 그런 7, 80년 전에 겪은 피해를 이야기하고 고통을 이야기했을 때 어떤 타인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심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분의 진정성의 발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들이 고통을 당한 걸 보면 참 안 됐다, 구해주자. 공감하고 연민의 정을 표시하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옳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불의에 시달리고 할 때 드러나는 수호지심, 시비지심이나 수호지심 같은 것을 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良心、僕に양心があるかどうか分かりませんけれども、良心というものは何かといえば、やはり虐げられている人、あるいは不条理な目に遭った人、そういう人を見て、それに対して何か答えたい、あるいは共感、そういう主張に共感してですね、なんかやはり応答し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気持ち、心、これが良心じゃないかなと私は思います。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이 양심은 숨겨진 칼날이 돼 자신을 아프게 찌릅니다. 하지만 이 양심의 칼날은 자신을 베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바르지 않은 것, 정당하지 않은 것들을 단호하게 잘라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상처를 당당히 마주보고 아픈 역사의 상처를 도려내 나가 아물 수 있도록 희망을 찾게 해주는 것, 그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하는 양심일 겁니다.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인근 바닷가. 해안가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바닷가 중간에 콘크리트 기둥 2개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솟아있는 이 기둥은 그들의 숨구멍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이 숨구멍은 막혔고 그들은 수몰되었습니다. 83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돌아오지 못한 그들을 찾는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80년의 세월, 끊임없이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희미했던 소리는 이제 여럿의 소리가 돼 우리 안에서 또렷이 되살아납니다. 여기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양심의 부름에 그들은 따뜻한 손을 얹어줬습니다. 2025년 6월 19일 우베시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한 사람,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의 대표 이노우에 요코 씨입니다. この事故についてはですね、もう50年近く世の中に知られてい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山口武信先生がこのことを研究されて、宇部市の地方史研究という冊子にですね、研究成果を出されて、そして世の中に知られてくるようになったと。もう183人もう亡くなって、もう目の前日本の領海で
瀬戸内海でやる気になれば絶対収容できるのに何にも動かない。日本社会も僕を含めて知らない。 일제강점기 유독 조선인이 많아 조세의 탄광이라 불렸던 곳 장생탄광. 바다 밑에 있는 석탄을 채굴하던 해저탄광인데요. 다른 해저탄광들보다 갱도가 지나는 지층 두께가 얕아 붕괴 위험이 큰 곳이었습니다. 위험한 작업 환경에 일본인 노동자들을 대신한 건 조선에서 끌려온 청년들. 낮은 급여와 살인적인 노동, 일본인들의 폭력과 감시. 그곳은 바다 밑 참혹한 감옥이었습니다. 진상조사에 소극적인 일본 정부를 대신해 장생탄광의 참사를 알린 건 바로 일본 시민들이었습니다. 私たちもこの事故を知ってからやはり、このままではいけないと、なんとかですね、追悼碑を建立したいと、それは日本人としての謝罪の気持ちと韓国のお名前を、探したいということで、日本に大日本産業報告会というところに犠牲者のお名前とか住所とか年齢とかあったんですけども、その住所に向けて手紙を出しました。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던 일본의 시민단체는 모금운동을 벌여 추모 공간도 만들고 2024년 7월 갱도의 입구까지 찾아냈습니다. 本当にその信じられないぐらいの粘り強さで長年にわたってまずは追悼碑を立てて、それにとどまらずに今度は遺骨の調査と収容ということに取り組んでいます。本当に長い時間かけて、しかも3000万円近くになる寄付のお金を募って活動を続けてるんですね。 오늘이 지금 네 번째 이제 잠수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 다이버들이 이제 함께 조사하기도 했고. 유고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30여 년의 긴 여정은 과거를 직시하고 책임을 마주하려는 양심의 실천이었습니다. 人として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これはなんか国を越えて人としてやるべきことであるというふうに思うことが一番大きいですね。何より市民の皆さんが自分たちでお金を集めて解決しようとしている。そのために私も国会議員として力を貸したいと思ってます。日本にはいっぱいまだ手のつけられていない戦後保障の問題がありますが、それを解決する大きなきっかけとなるのがこの長生炭鉱のご遺骨を収容するということではないかなと思っています。 바다 건너 일본인들이 손내민 따스한 진심은 이웃나라 한국에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1992년 유족회가 결성됐고 올해 시민들로 구성된 장생탄광 한국추모단도 꾸려졌습니다. 물속에 가슴 치는 원한만 남아. 일본 시민사회가 그토록 오랫동안 그렇게 노력하시고 크라우드 펀딩하시고 구입하시고 그것으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알았을까. 일본 시민사회가 정말 고맙고 또 이러한 조직이 부럽기도 하고 많이 미안했습니다. 공동조사를 해서 이게
유고를 갖다가 차단해야 되겠다는 것, 그 마음은 인류 보편의 마음이고 어떤 양심이 가장 깊은 부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양심이 울려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다 밑 깊이 잠든 넋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들.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유해를 찾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여기 교과서 문제를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또 다른 일본의 양심들이 있습니다. 子どもたちが戦争でどういう戦争をしたのか、でどういう植民地支配したのか、でなぜ戦争が起こったのか、でそういうことを考えるための、教材が非常に少なくなった。考え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でそういうことを、国が、教育内容をだんだん変えてきたと思うんですね。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세워주기 위해 교과서 문제를 생각하는 시민 네트워크 히로시마는 오늘도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4년 전부터 활동한 이 단체는 현재 교과서 문제를 넘어 세계의 인권과 평화 문제에 이르기까지 소외된 목소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과서 문제를 또 학교 밖으로도 이렇게 알리고 계신 건지요? この歴史を歪曲する自分の国の負の歴史、つまり韓国あるいはアジアの人々を支配してきた日本の負の歴史、この問題に目を向けないっていうことは再び戦争の危険性が起こってくる、そういうことにとても危機感を感じています。やはり歴史の真実に忠実であろうとするということが良心であるし、またその歴史の真実を隠蔽したり歪曲したりする、そういうことに対して抗議の声をちゃんと上げていくと、それがやっぱり良心だと思います。 매월 첫째 주 수요일 히로시마 시내에는 히로시마 수요 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중심에는 전직 초등학교 교사이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네트워크 히로시마 사무국장인 오카하라 씨가 있습니다. 被害者の話を聞いたときに本当に耐えられない被害を受けたっていうことを聞いて、私は人事でないっていう自分の問題として感じましたし、だから私たちは加害の町のこの広島の地で加害責任を果たすっていうことがとっても大事なこと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運動してます。 히로시마뿐 아니라 오사카에서도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이면 모이는 사람들. 거대한 침묵과 지워지는 역사 속에서 일본의 양심은 과거의 아픔과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もともと日本は朝鮮半島と本当につながってですね、長い歴史があるわけですから、やっぱりそこに、きちんと今からもですね、そういう歴史を、紡いで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頑張っているところです。はい、で多分韓国の人たちも地元の刻向かいの人たちがこんなに本気になってるのを見れば、なんでしょう、日本人感が変わ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国を越えた市民の連帯、人がつながっていくっていうことがすごく大事だと思うんですね。国と国ではいろんなことがあっても、やっぱり市民の連帯をつないでいきたい、きっと分かり合えるっていうことで共に運動ができるということを信じてやってます。 역사학자 오구마 에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양심들이 필요하다. 오랜 시간 지치지 않고 과거를 기억하는 더 많은 양심들은 거대한 바람이 돼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나갑니다.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의 목소리를 외치는 수많은 양심들에게 우리는 이제 어떤 답을 들려줄 수 있을까요?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원자폭탄은 투하됐습니다. 사망자는 약 14만여 명, 히로시마 전체 인구의 약 40%였습니다. 폭탄의 열기에 사람의 형체는 증발하고 검은 흔적만 남는 끔찍한 그림자 화상이 벽에 셀 수 없이 남았습니다. 2025년 히로시마. 이제 80년 전 그 죽음의 그림자는 흔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잿더미 위에 다시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 삶의 중심에 사람이 있고 잿더미의 역사와 그 이후 사람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담아내고 있는 히로시마의 RCC 방송사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7년 후인 1952년 히로시마 최초의 민영방송국 RCC가 첫 방송을 송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히로시마를 재건하는 역사와 또 이 방송국이 함께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볼 때 RCC와 히로시마의 관계, 상징성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我々の RCC っていうのは、広島で一番古い民間の放送局です。最初のうちはおそらく社員、そこで働く人も含めて全部皆さんが何らかの形で原爆の被害に遭っていたり直接被害に遭っていたり、肉親の人を亡くしたりしていたでしょうと。その当時のその思いを発信しなければいけないんだと。全国に発信しなければいけないっていう強い思いを持って最初は歩み出したんだろう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こっちが小さなニュースのスタジオ。どうぞ。 들어가 봐도 될까요? Yes. 우와. 오, 아담한 방인데 아니 늘 앉는 뉴스 스튜디오인데 이렇게 새삼스럽죠? 원폭 피해는 가족의 비극이자 결코 잊혀서는 안 될 역사적 진실이었습니다. 若干カメラがかぶと。もう一度見つめ直して、原爆っていうものはこういうものだと、こんなことがあっちゃいけないのだということを正しく我々から次の世代につないでいく、そうした放送を今目指して取材に取り組んでいます。 히로시마 원폭 피해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은 서서히 그 마침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まあその人たちがもう年を取って亡くなっていくと、今度はその実際にそこで何があったのかを証言してくれる人が今はもうどんどんいなくなっていて、そうしたプログラムがなかなか作れなくなっているというのが現状としてあります。 2025년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0주년이자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1945년 15, 16의 소년과 소녀들은 아흔이 넘은 어르신이 됐고 찬란했던 청춘의 꽃은 생애의 끝자락에 닿아 있습니다. 1963년 지역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으로 개국한 대구 MBC 또한 살아남은 이가 전하는 역사의 조각들을 모아 기억과 기록으로 남겨왔습니다. 광복 80년, 이제 한일 두 나라의 방송사는 그 너머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はじめまして。ようこそ。韓国대구の皆さんにご挨拶をお願いします。 안녕하세요. 저는 유키 나카네입니다. RCC 방송국 아나운서. 아나운서です. 반갑습니다.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韓国のテレビ局の職員が広島を訪れ、両親をテーマにドキュメンタリー番組の撮影を行いました。広島を訪れているのは韓国テグにあるテレビ局。原爆資料館を見学する際には原爆が落ちた当時の様子。 서로 간에 어떤 얽혀 있는 좀 실타래를 한 번쯤 풀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너무 좀 특별했고 좀 더 자주 만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一行は今日まで広島で取材を続けるということです。
それを実際に見た人がいなくなった本当の風景っていうものがそれを伝える人がいなくなるから、じゃあその実際に目で見たその光景、色であったり、場合によってはその匂いであったりっていうものを正確に次世代につないでいくことが今の被爆80年で取材に取り組む我々の使命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そういう取り組みをすることにしました。(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그 끔찍한 역사의 순간에 멈춰있지 않고 역사를 직면하고 내일로 향하는 통로를 끊임없이 찾아내는 것, 그것이 언론으로서의 양심일 겁니다. 기억되지 못한 역사는 점점 색을 잃고 언젠가 책 속 한 줄로 남겨질 것입니다. 그 역사적 진실이 색을 잃지 않고 오래도록 전해지도록 하는 것, 그것도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일 겁니다. 평화를 왜 지켜야 되는지는 일본의 문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전 세계의 문제라는 점,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상황에서의 또 피해자로서 같은 입장에서 더 많이 공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비슷한 마음 느끼셨을 것 같고, 이 마음으로 더 많이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今回この資料館に今いろんな世界中からいろんな人が来てい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一発の原子爆弾でその街中だけじゃなくって人類に対してどれほどの被害、大きな被害をもたらしてしまったのかということをここに来た方々に感じてほしいと思っておりまして、写真にも出てたと思うんですけど、いろんな展示物もそうですけど、本当に罪のない子どもたちまでもが被害に遭ってしまう、それが一発の原子爆弾によってもたらしたことを理解した上で、二度とこれを起こ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をここに来た皆さんに感じたってほしいなというのを思います。 비극이 남긴 물음을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라도 그 기억의 다음을 함께 그려가야 합니다. 기억은 단지 과거에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올 때 그래서 작은 감사의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거는 한국 그 기와 처마 끝에 전통 문양이에요. 연꽃 모양을 제가 골랐거든요. 로투스. 연꽃이 왜 아무리 오염된 그 못이어도 정화하고 또 주변에 향기를 풍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도 그런 것 같아서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아나운서로서. 그리고 양국의 소통에도 좀 이 디테일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大事にします。そして私から提案があるんですけど、広島に来ていただいたので、美味しいご飯。美味しいご飯？ Yeah, I'm hungry. You hungry? 広島のお好み焼きがとっても有名。ぜひ一緒に行きましょう。行きましょう。Let's go. 今日はお好み焼きを食べていただきたいと。広島のお好み焼き。そう、広島のお好み、ここです。いっちゃん。いっちゃん。行きましょう。オッケー。日本と韓国って確かに歴史上いろんなことがあったとは思います。でも今おっしゃったようにこの若い世代だとかも社内でも K-POP が好き、ドラマが好きとかっていう人たくさんいて、両方ともやっぱり人間同士だし、お互いのことを理解し合ってしっかり近い存在だと分かって対話をすることがやっぱり今後大事なんじゃないのかなと思っています。いただきます。いただきます。いただきます。이 식감들 너무 맛있어요. 오이시. 저희도 방송 만드는 방송인이고 또 대구와 히로시마를 대표하는 방송사에서 또 아나운서로 만났잖아요.
우리가 그 역할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요즘에는 아나운서들도 방송만 하는 게 아니고 기획도 해야 되고 아이디어도 내야 되고 그렇거든요. 나카네 씨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このお好み焼きも実は戦後復興の歴史があって、その戦後間もない食べ物があんまりない時に町の復興とともに材料がどんどん加えられてこの美味しいお好み焼き今のスタイルが出来上がっているので、その食べ物を通してその土地の歴史を振り返るだとかっていうのをお互いのアナウンサー同士でやるのはいいんじゃないのかなと思いました。どうですか？ぜひ来年またお会いしましょう。 두 방송사는 기록해온 역사의 진실을 모두 꺼내 왜곡 없이 마주하고 거침없이 대화할 수 있는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언론인들, 방송인들이 진실을 드러내고 그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립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론인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데 주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언론인의 양심이고 저널리스트로의 양심은 눈 감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햇살에 마음을 맡기고 나는 너의 일을 떠올리며. 히로시마의 오코노미야끼는 특성이 다른 여러 재료를 층층이 쌓아서 굽기 때문에 더욱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켜켜이 쌓인 양국의 역사를 풀어내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두 언론이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가장 간절하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기를